커넥트 오늘 내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나와주셔가지고 우리 쿼터백 자산운용의 9월달 시그널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중간 점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이미 9월도 중순을 넘어서서 이제 시그널이 나온 지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희 쿼터백의 9월 신호는 여전히 위험자산,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특히 최근 며칠 동안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불안한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은 되는데요. 자산 배분 신호상 아직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미리 떠나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전히 좀 주식의 일정 수준 비중을 유지하시고 특히 이제 미국 등 증시에 좀 더 주목해라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일부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기 상승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연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굉장히 완만한 유동성 축소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긴축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불안해하시지만 사실 이번 달 들어서 미국 주요 3대 지수의 하락폭은 2%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빅스 등 이제 위험 지표 같은 경우들도 현재 위험 레벨로 보기는 아직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현재 다양한 불안 요인과 싸워오면서 시장의 걱정의 벽을 타고 상승 추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시청자분들 지금 워낙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추석 연휴 동안 FOMC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네. 관전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최근 이번 주에 나왔던 물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하반기에 이제 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알았는데 시장은 사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의문이 들 텐데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물가 지표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긴 했지만 공급 병목 현상, 근데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따라서 다시금 하반기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큰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굉장히 레벨이 높다. 그래서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2배 이상 상회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연준은 정상적으로 통화정책 변경을 실시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FOMC에서 잭슨 홀에서 나오지 않았던 테이퍼링에 관련된 공식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를 이제 주목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시장에 부정적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제 나와야 되는 시점은 거의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공식적으로 거론됐을 경우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연준의 여전한 완만한 완화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FOMC가 가장 큰 이슈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연휴 기간 동안 관심 가져야 될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한국의 연휴 기간을 포함해서 월말까지 좀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줬던 미국의 증세가 있을 텐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세원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율 인상, 그다음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에 미국의 기업 이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부터 미국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니까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잠복해 있는 이슈긴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있습니다. 이미 날짜는 지나갔고요. 현재는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 조치로 융통하고 있는 자금이 10월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어떻게든 실마리를 풀어내긴 하겠지만 만약에라도 양당 간의 견해가 계속 엇갈릴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사태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영향을 주긴 좀 어렵겠지만 독일에서는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현재 총리인 메르켈 총리가 명확하게 연임을 하지 않겠다 밝힌 만큼 이제 총리 변경이 일어날 경우에 주도 정당이 바뀌고 정책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환율이나 금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매크로 관점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독일의 총선 또 미국의 증세한 이슈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또 투자가 시작이 될 텐데 연휴 이후에 가져갈 투자 팁 좀 알려주시죠. 네. 연휴 전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연휴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FOMC 회의를 아직 뚜껑을 열지 않았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투자 나서기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드해도 괜찮겠지만 추가적인 투자나 신규 투자는 조금 기다리셨다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연휴 이후에는 사실 FOMC 결과도 확인이 되고 다양한 변수들이 좀 마무리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펀더멘털 아까 시그널 말씀드릴 때 설명드린 것처럼 좋습니다. 그래서 양호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요인들만 조금 더 확인이 된다면 우리 시장은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9월에 조금 취약했던 흐름들이 좀 더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유익한 정보 주신 분은 코토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